안녕. 오늘 같이 알아보게 될 내용은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능위주 설계. 이렇게 이를테면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설계해야 되지. 공사업법에 의거해서 설계 인력을 가지고 있고 설계업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지. 그런데 그 설계를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 그러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돼.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형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법적 책임이 끝나는 거지. 그럼 이 법이 기본 베이스가 약간 좀 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설계로 나타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잉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 불 났어. 그럼 불 났으면 소화전 몇 개는 쓸 것 같아? 한 개 딱 쓰지. 가장 가까운 25m 반경에 있는 소화전 하나만 쓴단 말이지. 그런데 소화전을 두 개를 쓸 수 있게 여유를, 물을 그만큼 보관하게 30층 이상이면 뭐 5개까지 되게, 그지? 그러니까 3개 설치된 3개까지지만 6개 설치된 5개까지 준비하라는 거잖아. 그 왜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불이 확대가 될 수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좀 더 미리 많이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 법적인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결과물이라서 좀 약간 과잉 여유롭게 설계돼 있어. 그걸 갖다 우리는 보수적 설계라고 불러. 보수적 설계를 하는 이유는 여유야. 행여나 확대가 빨라진다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건축물의 대상이 거의 같았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건물이 이 정도 충분해. 그치? 그 정도 용도는 괜찮아. 그런데 지금 점점 건축물이 바뀌어 나가고 있지. 대표적인 예가 지하구, 지하 상가가 이제 나온 거지. 과거에는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소화 시스템을 충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불이 나보니까 정작 아닌 거야. 기존 다 무너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구조 진압대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지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고층에 대한 형태도 또 다시 바뀌고 그리고 심층 더 나아가서는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이게 너무나 큰 창고인데 창고도 법적으로는 맞춰놨어. 기준계수 30개에서 헤드가 터지고 나면 됐다. 근데 초기에 불을 못 잡다 보니까 확대된 이후에는 이제 절대 불이 안 꺼지는 거 알지? 원래 이제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은 초동 진압용이고 그 외에 이제 소화활동 설비인데 소활동으로 물을 퍼부으면 불 꺼질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꺼진 거야.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나 만들자 해서 도입된 제도가 성능 위주 설계예요. 성능 위주 설계는 원치지는 성능만 나오면 된다. 근데 그때 성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피난의 안전 성능을 검토하는 제도거든. 피난의 안전 성능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건물을 가상회를 지어놓고 불을 내보고 연기가 확대되어서 오염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기 전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제실자, 즉 관계인들이 탈출을 완료하면 끝이 나잖아. 그럴 때까지 컴퓨터를 돌려볼 수밖에 없네. 직접 사람을 갖다 놓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그걸로 돌려보는 시뮬레이터가 되어버린 거야,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규모가 큰 형태는 법적인 설계 플러스 성능 위주 설계를 하자.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따로 정하자. 그지? 규모랑 이런 것들은 성능 위주 설계는 별도로 이제 가져야 돼요. 업을 같은 거, 그러니까 설계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업 중에서는 전문 설계업을 가지고 기술사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성능 위주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 그 성능 위주 설계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난 쪽, 화재 쪽은 화재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난은 피난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 돌려서 두 개를 비교해 봤었을 때 화재가 확산되는 게 걸리는 시간, 피난이 완료된 시간을 비교했을 때 화재 확대되는 시간보다 피난의 시간이 짧으면 야, 피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는 되죠? 그래서 성능 위주라고 하는 것들은 대상을 좀 잘 파악하면 그 대상이 훨씬 위험도가 클 거라는 걸 생각하면 돼. 그럼 위험도가 큰 형태를 질문하면 뭐 들어본 척 하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있었어? 그러면 남들은 얘기 안 할 수 있어. 30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들은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은 성능 위주 대상이다. 저희가 그러니까 성능 위주 설계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주변에 선생님이라든지 성능 위주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소방이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쪽에 대한 전문 진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성능위주 설계 대상은 외웠잖아. 그죠? 5321, 5317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근데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엄청 많어. 지하층을 포함한 주상복합은 다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돼. 그리고 50층 이상은 다 아파트든 뭐든 가리지 않고 연면적 20만 리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상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철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터널 중에서 터널은 성능 위주가 안 들어왔다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길이 때문에 이제 대상이 되었고 1차만 한 적도 있거든. 지금 창고도 해봤고 거의 뭐 대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도 심의를 보고 온 입장이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발빠르게 엄청 더 강력하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불이 나면 어느 정도까지만이냐 불이 나면 불난층만 양쪽으로 이제 배기를 막 해. 연기를 막 빼. 위아래 다 빼. 그리고 위에 층과 아래 층을 바람을 막 넣어. 그러면 뭐하고 좀 닮았어? 양쪽 빵에 중간에 고기 패티 들어가는 거 비슷하지. 그 샌드위치처럼 생겼잖아. 그 샌드위치 가압 방식이라는 제어 시스템을 써. 그래서 안전도를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규약 배관이나 법적 설계를 규약 배관이라고 부르는데 법적 설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설계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오늘 제 알아볼 부분들은 성능 위주 설계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를 하게 되면 뭐를 좀 더 강화시켜져 있을까를 갖다가 우죽순이잖아. 그러니까 설계자 임의대로 했었을 때 판별을 하는 사람들도 뭐 너무 대중이 없어. 어떻게 설계해야 돼? 어떻게 판별해야 돼?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에서 성능 위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가이드라인에서 몇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만 쌤이 체크할 테니까 같이 이제 자료 올려줄 테니까 자료 올려주면서 페이지도 얘기해주고 할 테니까 페이지로 가면서 쌤 체크되어 있는 자료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치?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이구나 해서 가장 지금 최근은 2024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시 가이드는 그 이후에 나왔지만 23년도 12월 20일자로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시 또 왔어. 쭉 넘겨가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요. 성능 위주 하게 되는 가장 큰 모토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 피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이러한 대상물 건축물들은 위험하잖아. 그래서 사전에 그 위험성을 검증하자라는 게 가장 큰 틀이야. 그래서 어떤 걸 답하든지 선핵심 후부연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모토가 뭐냐,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접근을 먼저 해줘야 이 새끼는 진짜 뭐 답을 알면서 나한테 설명해 주려고 준비가 돼 있구나. 모르면 어때? 어떻게든지 막 설명하다가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답답하면 면접관들은 이제 첫 번째 느끼는 게 그래. 부족하네. 얘는 뭐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네. 이런 거.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일반적인 질문이나 내가 뭐 내세워야 될 것들이 남들과 차별이 없으면 좀 아쉬워. 그래서 면접은 답을 잘했다고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면접관들에 대해서 이게 티키타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런 것도 해? 그런 것도 해? 이렇게 물었는데 예, 뭐 저는 이제 그렇게 경영했다면서 특이하네. 이렇게 한 것에도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좋았네, 됐네. 이러면서 불합격되기도 해. 그래서 이게 면접은 좀 이제 이렇게 오가는 형태, 그러니까 단답형처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뭐 리액션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내 얘기가 호기심이 끌 수 있게, 흥미를 끌 수 있게 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인지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몇몇 가지를 연습하듯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쌤 다시 얘기하지만 면접은 학원을 가는 것들은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고 그 면접 톤, 자세, 목소리 톤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목소리의 명료도가 중요해. 고저가 좀 있어야 돼. 생각해보면 쌤이 약간 샜는데 말하다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 얘기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녹음해보면 제일 좋아. 들으면 되게 짜증나잖아. 쌤도 지금 내 목소리 너무 짜증난단 말이지. 그래서 영상 올리면 다시 안 봐. 미안해. 그런데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이 좀 잘 들린다 정도까지는 되게 연습해야 돼. 뭐라고? 발음도 이상한 거 같아. 연습해. 지금 연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해. 그리고 빠르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느리는 것들은 보통 사람 안 하거든.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느리고 처지면 안 돼. 가끔씩 뭐 영어적 표현은 뭐가 있어 그러면
딕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고저가 있어야 고저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리는데 고저하면 저 말이구나 이렇게 안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하면 고저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되는 거지. 하고 눈 시선은 항상 사람 눈을 보면 좋은데 눈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 이렇게 쫄아 있는 건 난 좋아하는 건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돼.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뭐뭐뭐뭐뭐에서는 뭐뭐뭐뭐뭐가 있고 소방신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라. 기본법상 소방신호는 소방, 화재, 경계, 소방활동 그리고 비상훈련을 위해서 발령하는 신호를 말합니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뭐가 있고 뭐 할 때는 하고 다종일 때는 사이렌일 때는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방 사이렌은 무슨 진호 때 보통 들리는 때 그때는 보통 필터 주기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으로 마무리. 알겠지? 이렇게 성능유지 돌아가자. 성능유지의 정의는 뭡니까? 안정성 평가하는 거지. 페이지는 1페이지 안정성. 성능유지 설계는 왜 합니까? 이렇게 딱 질문 왔었을 때 딱 바로 얘기해야지. 성능유지는 왜 하게 됐습니까를 성능유지 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본 적 있냐? 그러면 네. 고층, 심층, 대규모의 기존 법령으로 소화 진압 피난이 힘들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걸로 제가 들었다. 그래서 화재 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을 적절히 활용해서 피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도 많이 보완되어 있어서 일반 소방력이 끌 수 있는 한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걸로 합니다. 그렇게 정도 보면 돼. 적용 대상에 대해서 남겨가세요. 가세요. 적용 대상 531, 531지로 했으니까 잊지 말고 설계자는 물론 소방기술사 2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3페이지의 운영 절차는 특이하게 성능 위주를 하고자 하면 관할 소방서장을 찾아가서 이 관내에 성능 위주 대상 건물을 지을 겁니다. 설계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좀 특이하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얘는. 그 다음으로 넘어 쭉쭉 가서 평가단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검토 절차도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제출 서류도 그냥 별로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부터 해서 좀 봐. 10페이지부터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기존보다 뭘 더 보완하는지를 보면 좋겠어. 이것들은 우리가 말하면서 활용을 할 방법이 많거든. 그러니까 요 지금 돼 있는 거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에서 보면 해당되는 이제 키에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해 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면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 안전을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해? 이러면 이런 말들을 조금 읽어본 척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3-1입니다. 보면 접근성에 진입통로 동선을 확보해라. 이거 일반 건축물은 법적으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최소한. 그러면 성능유지 설계는 소방차가 돌아 나올 수 있게. 그죠? 회전차로를 만든다든지 폭을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가에 보면 동별 최소 2개의 면에 진입로 만들어라. 좋네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폭 이 정도 만들어라. 그리고 주차단기를 설치하잖아요. 요즘에는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많잖아. 그 정도의 진입폭은 3m 확보해라. 문주 있으면 높이 5m. 그치? 그리고 공동주택은 동 표시를 좀 잘해줘라. 접근성 중요한 거잖아. 그치? 진입로 각도는 3도 이하로 권장해라. 경사 있으면 차량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좀 차로를 잘 만들고 문주는 어떻게 하고 해서 그림을 잘 보면 이야기가 편해. 그 다음에 3-2입니다. 페이지 3-2에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이것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 전용구역에 대한 기준도 꼭 기억하고 알다시피 100세대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주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들 꼭 잊지 말고 여기들은 별표를 셈이 2개 높게 요걸로 지연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요것들은 기준 문제가 거의 나왔어. 거의 물을 거니까. 그 다음에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소방자동차 중량을 고려해서 견딜 수 있는 구조. 이것들은 법적인 사항보다는 실무적인 형태잖아. 그치?
보통 보면 52m 고가 사다리가 26톤 정도 되고 70m가 35톤 정도 된대. 특이하다,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아이트리거 조작 각도를 5도, 그지? 그 다음 볼라드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볼라드는 조경과 길 부분에 경계석 같은 걸 볼라드라고 부른다, 그지? 볼라드 같은 소사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설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전매트 설치하는 거하고 중첩되면 안 된다. 알겠지? 넘어가서 또 다시 사진 보니까 이렇게 전개한더라. 그 다음에 또 많이 중요한 거 소방관 진입창. 소방관 진입창은 기준이 개정되기 전 거라서 이건 조금 찾아보면 좋겠어. 우리 이제 필기할 때 다들 준비했던 거니까. 소방차 진입창은 참고로 건축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골든타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창호긴 하나 설치된 층수의 높이가 좀 낮은 단점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줘. 소방관 진입창은 2층에서 11층까지다, 그지? 요 높이. 그리고 배연창을 개구하고 1m 이격하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에 있는 내용은 조금 보고 가세요. 기준이 좀 개정됐잖아요. 80cm를 바뀌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가고. 식별 관영한 형태고, 그지? 됐고. 그 내용도 다음 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3-4번에 감시 제어반. 소방용 경보 설비는 수신기가 기본. 소화 설비하고 같이 쓰면 감시 제어반이라고 보통 보면 되고. 그리고 성능주 설계 정도의 규모가 커지면 이제 종합방제실 보통 이렇게 갈 수 있어. 초고층일 땐 종합방제실 무조건 들어가거든. 종합방제실에 CCTV 있어서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소방관들도 CCTV에 있으면 활용하는 부분들 좀 필요해. 그 다음 똑같은 기준 피난층과 피난층과 지상 1층에 감시 제어반이 있어라. 그지? 소방대가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면 2개소 설치했을 때는 상호 재난관리가 연동될 수 있게 해라. 우리가 보면 주상복합이라서 주거용 또 상업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별도의 이제 관리사무소를 가지거든. 그럴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별개로 하니까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확대라든지 연계되어 있고 붙어 있으면 진짜 화재는 확대될 수 있거든. 그러면 소방 시스템은 연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방호 인접되게 해라. 이렇게 관리사무소 꾸미는 거구나. 한번 보고. 소방설비 기계 전기 분야를 한번 가보자. 제어는 우리가 필기 때는 많이 안 배우는데 제원 설비를 좀 더 보완해라는 거지. 거실 제어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거실 제어는 해당 층의 탈출용, 화재 발생층의 급기하고 배기를 통해서 관계인이 특별 피난 계단까지 탈출할 그 용도로 만든 거. 그렇지? 부속실 제어는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부속실 제어는 계단을 살리는 거. 또는 비상용 승강장을 살리는데 승강장에 대한 기준은 없어졌으니까 계단을 살리는 거다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지하주차장 연기 배출 이것들은 별표 하나 쳐놓을게. 지하주차장 화재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걱정인 거지. 지하주차장 화재가 났어. 그러면 지금 현행 시스템 지하주차장은 방화구역도 안 돼 있어. 방화구역 완화 장소거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나잖아. 그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명확한 설비도 없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시설은 그 매연을 뿜었을 때 자동차가 매연을 뿜어내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뭐 독성물질 나오는데 그 농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순환되는 구조거든. 그렇다 보니까 화재를 보완한다, 대비한다가 전혀 없는 거지. 그렇게 따져보면 그럼 마땅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성능 설계 대상은 지하층에 배연 설비, 그러니까 공조 설비를 화재 나면 더 많이 돌려가지고 배출을 해버리는 거야. 그것들을 지금 가용하고 있거든. 그게 얼만큼 돌립니까? 라면 27cmh야. cmh는 메다 3승 per hour. 1시간당 27 세제곱미터를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도만 봐줘. 그 다음에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이구나 등등등 보고. 그 다음에 지상층에 피난안전구역에도 제연설비를 들어가져 있다. 그지? 공부를 많이 했었으면 고층 건축물에 그죠? 30층 이상이면 피난안전구역을 두게 되는데 피난안전구역에 50파스칼을 둬. 50파스칼. 그러니까 이제 특별 피난계단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50파스칼은 꽤 높잖아. 스프링클러 들어가면 12.5인데 이건 또 좀 과하긴 하더라도 한번 들어본 척에 피난안전구역에 제연설비를 넣게 했어. 그리고 제연설비 때는 뭐 이렇게 해라 마법은 볼 필요 없고 피난안전구역과 지하층은 한번 봐주고 가. 그 다음 됐고요.
쭉 나머지도 한번 보세요. 됐어요? 샌드위치 가압 방식이라는 거 들어본 척만 하는데 시험에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위험되게 한 부분들은 화재층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어. 5층에 화재 발생하면 4층과 6층은 급기를 하고 급기 바람 막 집어넣어. 불난 5층은 배기를 해. 그래서 화재가 다른 층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연기가 확대되는 걸 아예 막어. 가격은 좀 많이 돈이 많이 들겠지. 이런 것들 쓰는 방식도 있다 정도 봐놔. 그 다음에 소화설비 별표 쳐놓을게요. 소화설비 고층이나 초고층은 외부 소방력 늦게 출동한 소방대가 불 스스로 끄기가 진짜 힘들어. 확대가 엄청나게 빠르거든. 그때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또 보완하고 했습니까? 보면 가에 보면 고층 건축물은 각 동마다 펌프나 고가 수조를 넣어 했어. 신기하다 그지? 쌤이 우리가 말하는 가압 송수장치 중에 가장 신뢰도 높은 고가수죠. 근데 고가수는 낙차가 필요한데 낙차를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최상층에는 펌프로 해서 몇 층을 커버하고 낙차가 확보되는 층부터는 수조로 그냥 바로 물을 낙차를 대서 공급을 해. 그러니까 소화전 틀면 그 다음 무조건 압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신뢰를 확보한다. 그리고 실제로 펌프를 틀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수량과 압이 나온지는 몰라가지고 수리 계산이라는 걸 막 하는데 들어본 척만 해. 나의 그리고 이건 들어봐. 호스릴 방식을 적용해. 현장에서 호스릴 들어봤지. 호스릴을 했었을 때 호수의 구경은 25mm. 호스릴 방식이 엄청 그림이 사진 예쁘게 돼 있으니까 봐. 호수가 꼬이면 연료가 없어. 단점은 호수 구경이 약 가늘어지면 마찰 손실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이것 또한 고려돼서 방사를 해. 그렇죠? 보고 그 다음에 지하 3층 이하는 습식인데 이제 지하 전층을 지하 주차장 화재 대책은 뭐가 있을 거냐 이렇게 딱 물었어. 그지? 그러면 예, 지하 주차장의 자동 소화 시스템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습식을 전체를 해서 조기에 소화할 수 있는 목적 소화작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은 외기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럼 동파 우려는 어떻게 할 거냐? 동파를 해결하는 방법은 열선이라든지 보온재를 통해서 동파를 방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다. 이렇게. 습식. 주차장이 지금 다 습식이에요. 지하 3층이었는데 이제 지하 전층으로 가려고 노력해. 그 다음에 전기실, 통신실, 전산실은 자동 소화장치 들어가고 커튼홀 구조 알지? 커튼홀 구조. 발코니가 역시 아예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하고 인근에 윈도우 스프링클러는 맞지 않아. 창문에 가까이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외부에서 올라오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재를 막게 되는 시스템을 해. 엄청 강화됐네 그치? 그 다음 옥외소화전 등등 있네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됐고 감압 밸브 이런 것들도 됐네. 넘어가도 되겠고 가스계 소화 설비는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5분에 나왔는데요. 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 가스계 소화 설비는 도화 팬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거나 얘네들은 그 불 꺼야 되는 공간이 누설이 많이 되면 소화가 실패되거든. 그래서 누설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도어팬 테스트라고 특이하게 불러. 도어팬 테스트 방호구역의 기밀 시험이다 정도에서 들어본 척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해. 카는 별표 하나 쳐놓을게 쌤이 26페이지에 배관의 보온재는 무기질을 써라. 지금 현재 우리 소방용 배관의 보온재는 난연성 재질을 쓰는데 난연성 재질이 불이 나기는 쉽지 않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불이 붙으면 이제 확 타버려. 그래서 이게 무기질이란 말은 불에 타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진짜 비싸고 효과가 좀 단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 이런 것들 쓰게 합니다 정도 하고.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배관은 분리합니다. 왜 분리합니까? 스프링클러는 초기에 불 끄려고 터뜨렸는데 헤드가 터졌어. 그치? 근데 불을 실패했어. 근데 옥내 소화전은 연결 성수관 설비하고 소방대가 쓰고 연결 성수관이 겸용이거든. 거기에 외부 소방대가 물을 막 집어넣었어. 근데 스프링클러 쪽으로 다 물이 빠지는 거야. 한 배관을 썼더니. 그래서 배관을 분리하겠어. 그 배관 분리를 30층 이상 무조건 분리해라.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 보고 그 다음 펌프의 성능시험도 우리 암기했었다 그지? 성능시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성능시험은 해봐라. 그 다음에 주방에서는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이 아주 유력하게 K급 화재 특징 잘 기억하고 식용유 또는 조리기구에 발생하는 주방 화재를 얘기한다.
일반적인 특성은 유리랑 비교해주면 좋지. 일반 유리는 어때? 일반 유리는 일반 유리에 대해서는 유리 자체가 스프링클러 아니야 안 먹지, 그죠? 일반 유리는 어떤 방식으로 불이 꺼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식용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달라, 그렇지? 그래서 화염만 없앤다고 해서 아예 불이 꺼지는 형태가 아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재발화도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재발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용 약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법적 의무가 몇 군데 안 되잖아. 집단 급식소 이런 거 있잖아. 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잉터로 이건 됐고요. 수리 계산은 몰라도 되는 개념이고, 가마 밸브도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송풍기에서 확인하도록 뭐 일단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습식으로 하고 도면에 반영해라. 페이지는 31페이지인데 그냥 뭐 이거는 놔둬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쌤 예전에 얘기했어, 그죠? 뭐가 있어요? 가압 송수 장치를 하잖아. 그 중에서 이제 펌프의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압력의 감소를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펌프를 돌려주는 게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거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중에서는 과거에는 압력 챔버 그림을 그려봤어. 그 다음에 기계식, 그 다음에 전자식이 나왔는데 지금 전자식이 좀 필요해. 왜냐면 고층건축물의 압력차가 크거든. 그렇다 보니까 압력의 눈금을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그때는 전자식밖에 없어. 전자식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다.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페이지는 31페이지. 그 다음 펌프 성능 시험을 할 때 우리 유량의 150%를 하잖아. 그걸 갖다 최대 운전을 하는데 그것들은 물이 다 집수정으로 모이는데 집수정 용량이 작을 때 넘쳐날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람 밸브, 체절 압력 기준 등등등 뭐 있네요. 됐네요. 쭉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경보 설비로 갑시다. 경보 설비는 34페이지였네요. 경보 설비도 보고, 경보 설비는 고층, 초고층이다 보니까 보통 어떤 시스템을 많이 써요? 그러면 30층 이상이면 아날로그 감지기를 써야 돼요. 아날로그 감지기는 8종 감지기 중에 하나여서 감지기부터 수신기까지 통신 방식을 써. 통신선으로. 그 통신선이 하나의 선으로 이동되거든. 그 통신이 에러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죽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통신을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별도 배선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는 통신 간선의 이중화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 실패해도 괜찮다. 뭐 fail, save 이렇게 하는 거지. 감지기의 적응성 등등. 그래서 그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루프 배선이라고 해요. 루프백 시스템. 이걸 갖다 이중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그렇게 한번 보고, 고장이 났으면 그 고장을 전파시키는 기능이 있거든 또. 그래서 그 고장을 아예 멈춰 고장을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뭐 있구나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동별 중계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라에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라는 뭐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같은 것들을 화재가 발생한 위험도가 엄청 커질 거는 조기에 감지하는 게 만약에 좋다 그러면 정말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열감지기 중에서는 차동식보다 용기식이 훨씬 더 빨리. 그 중에 끝판왕은 공기 흡입형 감지기라는 게 있어.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먼지하고 연기 입자를 구분하고 야 불났어 이 자식아 하고 예비 경보를 보내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구나. 시각 경보기 설치해 주세요. 비상방송 스피커 설치하세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실 같이 주위 소음이 있으면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세요. 또는 음량이 좀 큰 거. 우리가 현행법상은 지금 4마트 1와트로 돼 있거든. 그래서 보통 10와트 설치하는 데도 있어. 종합방제실에 비상전화 등등이 있네요.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보안 대책 한번 볼까요? 피난 설비는 적합한 유도등을 설치하라. 당연한 말이겠죠, 유도등. 근데 유도등은 이제 상세히 좀 구분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공동주택의 피난에 대해서 유도등 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러면 기본은 다 유도등 소형이지 11층에서는 중형일 거고, 그리고 뭐 최상층에 탈출할 수 있는 건 대형을 써야 되고 지하주차장은 중형을 써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가능하면 광센서란다. 광원 점등식, 피난 그 출입구 쪽 가까이는 설치해 주면 좋지. 나머지는 됐네요. 그리고
발전기실, 소화펌프실, 우리 주요한 시스템에서는 비상조명 등을 예비전원이 탑재되어 있는 타입으로 넣어라 하는 거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비난기구 설명 한번 했지 쌤이. 그래서 공동주택의 안전매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관리 대책 이렇게. 실제로 공기 안전매트가 진짜 무겁거든. 이게 성인 한 3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무거워. 8, 90kg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 2, 3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수리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아파트 동이 넓잖아. 그러면 그 끌고 가다가 진짜 위험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 빨리 어떻게 할 거냐. 설치하는 듯 한 2분 정도 좀 걸린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안테나로 이제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안테나 방식을 많이 쓰네요. 넘어가서 그 밖에 안전구역은 이것들 조금 시험에 이슈되니까 보자. 쌤 전에 얘기한 대로 전기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전기자동차에 이런 것들은 대책으로 보는 거구나 한번 봐놓으세요. CCTV로 24시간 감지하는 거 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특수한 헤드를 쓰는 거. 이게 보통 헤드는 한 80리터 쏟아지는데 이 아이는 115에서 160까지 쏟아진 헤드를 선정하거든. 그리고 연결 성소한 설비를 인근에 두고, 그치? 질식 소화포를 비치한다. 질식 소화포. 무게는 25kg 정도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시인성을 강화시켰다. 그죠? 이런 것들 보고 주차장에. 그 다음에 창고용 판매 시설 어떻게 할 거야? 물류창고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중이 높아. 하중이 높은데 적재가 되어 있어.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렉 타입, 렉식 이렇게 부르거든. 그렇다 보니까 화재 발생하면 이게 확대가 엄청 빠른 거야. 수직 연소 확대가. 그때는 등급을 마련해서 설치하자 해서 법적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세밀하게 가지 말고 뭘 것 같아요? 조기 감시하는 게 좋을 거고 불 잘 끄기 위해서 물이 많이 쏟아지면 좋겠지. 그러니까 비난로가 확보가 되어 있든지 시인색이 좋은 비난 유도선을 깔든지 해라. 이렇게 3가지만 생각하면 되지. 4가지구나. 3가지. 그렇게 봐놓으세요. 그리고 확대 방지해야 되지. 그래서 방화구에 해줘라.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또 중요하네. 임시소방시설 어떻게 할 거야? 소관, 비누관 서로 비방하는 거. 용도에 맞게 적세적소 그리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내서 감독 7시간 잘하고 안전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작은 화재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었을 때 즉각적인 대처도 중요한 거지. 그지? 아무리 생각해도 반얀트리 때문에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중요도 그죠? 그런 것들 특히나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피난 경로에서 전층이 개방되더라. 읽어보면 되겠고 발전기실, 가스용기실에서는 공용부에서 진입할 수 있게 별도로 구매해놨고 그리고 아파트 생각보다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서 분리수거장 있잖아. 거기서 불 잘 나. 적재물도 많은 데다가 그리고 가연성 물질들이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심지어 부탄가스 같은 거 갖다 놓잖아. 그래서 추결 같은 거 됐었어. 그래서 구조상에 보면 환기될 수 있게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를 많이 하거든. 거기도 불이 생각보다 나. 그래서 불이 나서는 하중이 높으니까 예전에 그거 있잖아. 재작년에 현대몰, H몰에서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었는데 3사람이 죽어. 그 이유가 종이만 탔어. 그 종이가 질소 산화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질소 관련돼서 들어갔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많이 나. 그래서 많이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감지기 어떻게 바꾸고 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했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었지.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 등등이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왕관기에 대한 문구가 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왕관기는 참고로 1500뉴턴 이상 돼 있어요. 옛날엔 1000톤이었었는데 그래서 9.8 정도 곱하면 들 수 있는 무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지. 그치? 9.8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그 정도 딱 하면 킬로그램 중이 나오는 거니까 무게가 그렇게 생각해서 왕관기 고리 쌤이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모텔 점검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텔 고리가 돌더라고. 겁나게 다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돌려줬거든. 근데 그 고리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쌤 잘 보여줄게. 여기 있나 없구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아이고 점선지로 그러지 말고 백지에 아이고
이거 있지, 이거. 이게. 밑에가 이제 약간 앙카로 박히는 것처럼 되는데 고리가 이렇게 생겼거든. 간이완강기 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법이야, 불법. 그 법이 2013년부터 이 거리는 불법이고 전용 고정 거리가 있어. 그래서 앙카 2개 이상 4개를 박아야 되는 거리가 있거든. 얘네들은 한 개만 딱 박는 거지. 근데 한 개가 실제로는 한 개가 한 900km, 800km 정도까지 건집니다. 콘크리트에서 박아 놓으면. 그런데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봐놓고. 그래서 완강기 고정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진 설계들 살짝 언급했었고, 내진 대상은 옥스물 등 이렇게 많다 생각하고, 그치?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건축 피난 한번 봅시다. 건축 피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진짜 많이 낸 이유가 확대거든.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소방시설 확대를 막는 건 없어. 소방시설은. 그러니까 건축 피난 방화 시설이 막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화문, 방화 셔터, 그죠? 제형 커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동네 거지란 말이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이 뭔가를 화재 확대를 막는다 이런 것들이 좀 드물어. 그렇다 보니까 확대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전부 다 건축 책임인 거야, 결국은. 그지? 방화구역의 적정성 첫 번째 이제 언급이 됐다, 그지? 방화구역의 적정성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을 쉽게 방화구역도를 제출하고, 그지? 그리고 주요 설비 공간하고는 공용부여하고는 방화구역 해주면 따라해주면 좋지.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 계단 따로 방화구역 돼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비상용 승강장이라든지 이게 엘리베이터 승강장 따로 돼 있고, 그리고 뭐 방화구역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가 이제 일반적 오피스텔은 다 방화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다 세대는 방화문으로 돼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지. 방화샷하고 떨어지고, 쌍여닫이 문 있지. 이렇게 쌍여닫이. 문이 이렇게 닫히는 거. 얘네들은 문이 앞놈, 수놈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닫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닫히면 들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텅텅 닫히거든. 얘가 순위 조절기라는 게 달려있어. 그래서 얘가 먼저 닫히고 닫힐 수 있게. 순차적 폐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틈새는 다들 내화 체험 구조, 내화 충진제, 이런 것들 쓰면 되겠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물류 참고는 방화구역을 완화시켜주지. 컨베이어 벨트 지나갈 때는 이렇게 방화구역이 완화되는데, 그런데 약간 이게 이 사기꾼 비슷하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장이 10년째 그 정설 안 하고 그냥 컨베이어 벨트 하나만 깔아놓고 하나로 쓰고 있거든. 나쁜 놈들. 그런 부분들은 다 방화구역 해주는 게 맞습니다. 손잡이는 메리편 방화문은 고정 뭐 이런 것들 몰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트층. 우리가 이제 피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 건축에서는 층의 개념은 없고, 소화설비라든지 일반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약간 배관을 밑에서 쭉 하나로 올라와서 나누거든. 이제 동별로 올라갈 때. 거기를 피트 공간이라고 불러. 거기는 면적도 없고 층으로 안 잡히니까 소방시설이 들어갈 의무는 없어. 그런데 거기서 불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겠지. 자동 화장실을 넣는다든지 용도를 명확하게 아예 스프링클러 넣어버리면 제일 좋아. 이렇게 보고, 특별 피난계단 들어봤다, 그지? 특별한 피난계단. 피난계단은 방화구에 특별한 것은 연기도 안 들어오게. 그러면 그 전에 실을 만들어서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특별 피난계단 한번 읽어보세요. 패닉바도 한번 들어봤고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의 화재 안전성이다. 피난안전구역에서는 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피토그램 같은 거 넣고 마에, 그 다음에 광원 점등식의 피난유도선으로 보완을 했다. 이렇게 됐지. 우리는 뭐 보통 30층 이상 건축물, 보통 옛날 건물은 건물 중간에 뭐가 외벽이 다 뚫려 있어. 좀 뭐지 저게? 거기가 피난안전구역이었어. 요즘엔 그렇게 안 해. 왜냐면 최근에 화재를 발생한 화재가 이게 뭐 용가리 알지? 건물을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거기 오염된 공간을 괴롭히거든. 그래서 사람이 질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예 그거 없앴어. 그래서 아예 벽체를 쳐서 내부를 공기를 가압시켜가지고 외부 연기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 거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안정성들도 나와 있네요. 비상용 승강기는 누가 써?
소방대 같습니다. 1차 스위치, 2차 스위치가 있어. 약간 그 스위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T 고리로 첨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 딱 꽂고 이렇게 돌려. 근데 거기에는 스위치 열쇠를 돌리는 순간 열쇠 타입으로 되어 있구나. 열쇠로 돼서 왼쪽으로 딱 돌 때 1차가 딱 되면 1차는 무조건 승강기가 외부 버튼을 먹지 않아. 내부 버튼도 안 물어봐. 1층으로 가. 그 다음에 2차를 딱 하는 순간 승강기 문이 열린 채로 이동이 가능해. 그러니까 내문, 외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외문은 닫혀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쪽에서 보는 게 외문이야. 승강기에서 문이 두 개 닫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문이 열린 채로 움직여. 그럼 바깥쪽이 열리는 순간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위험하다, 그지? 불한테 간다는 자체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곧 더 대단히 분들이지. 고래사 읽어보고 승강기 이제 다 봤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마감 재료의 불연함. 자, 마감 재료는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지. 외부 마감, 내부 마감. 그지? 그 중에서 마감 재료는 세 가지만 보면 되지. 불, 준, 난이다. 그지? 불연 재료, 준불연, 난연. 이건 법적으로 건축법상 불연해라, 난연해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지를 명료하게 해서 건축 허가 받을 때 벌써 통과는 잘해. 근데 그게 사각지역처럼 가장 최악의 형태가 우리가 뭐, 그치? 외벽을 됐어. 까지 너무 그렇겠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옥상 피난 대피 공간에 대한 화재 안정성 확보해라. 헬리포터 이런 것들은 다 불연제로 쓰고 등등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는 그 이제 태양 지별판을 해서 태양으로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거든.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일정량 이상해야지만 효율 등급 이상 받고 뭐 혜택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거기 근처에서도 불이 날 수 있어.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물은 항상 픽토그램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픽토그램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닥에 출입문 크게 그려놓는다든지 벽에 일로 탈출하시고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것들. 지하층 침수 방지도 우린 신경 써야 돼. 몇 해 전에 서울에 있는 그치 도심지 강남이 물바다가 됐어. 근데 우리가 서울시 지하에서는 송수관이 지나가거든. 엄청 큰 관이 지나가. 근데 걔가 수용해서 보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비가 많이 내린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 그 부분들은 이제 지하에 뭐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형태에서 차수판을 달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딱 만드는 거지. 그런 대책들도 우리 거구나 생각하고 양방향 피난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가세요. 58페이지입니다. 양방향 피난의 다양한 것들 이렇게 쭉 보면 되겠네. 그 밖에 안전대책 다중이용업체 부속노대 비상구 부상관 볼까요? 봤을 때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에 대해서 출입관을 만들어. 다중이용업소는 양방향 피난이 원칙이거든. 그죠? 양방향을 할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주출입구에서 끝에서 2분의 1보다 바깥쪽에만 출입관을 달면 양방향으로 봐주는 거거든. 그렇게 보고 연도효과 방지. 연돌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연도는 수직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게 픽토그램 보고 61페이지였습니다. 요렇게 한번 전기차 전기화재 됐고 이건 뭐가 되겠고 화재 시뮬레이션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은 우리 건 아니고요.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 등등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실자 탈출 뭐 이런 것들도 안 봐도 될 것 같고 화재 시뮬레이션 등등 시나리오 이런 것들 반도체 분야 접근성 전기설비 강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피난 방화 도로터널 한번 도로터널 때 시뮬레이션 이런 걸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간혹 들어는 받고 우리 대상이라든지 뭐 평가단 이런 것들은 이제 필기시험에 나왔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엄청 활성화 많이 돼 있어.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좁은 부지에 높은 건축물을 짓는 형태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허가가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오피스텔도 별도로 주고 주거를 팔아먹게 해서 오피스텔 드는데 주상복합이 되면 무조건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은 성능이 설계거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많이 언급해.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설계는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건축 담당자가 되시거나 그의 건축에 대한 있으면 성능 유지를 한 번씩 들어봤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점점 전파가 많이 되는 것처럼 성능 유지 설계에 약간 좀 강화되어 있는 기준이
점점 넓게 일반 건축물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로 돼 있어. 대표적인 예가 하층부에서 올라오는 화재를 막을 수 있으려면 막다른 대안이 없거든. 그렇죠? 왜? 커튼홀로 다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 발코니 다 확장해 놓으니까. 그럼 뭘로 했어요? 그러니까 창문 가까이에 60cm, 50cm 이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가까이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창문을 반대편에서 터져줌으로써 밑에 있는 화재가 올라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도 점점 많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겠지요? 오늘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성능이즈 가이드를 같이 펼쳐보면서 한번 보는 거. 그래서 성능이즈는 이런 개념이었구나 해서 이해해서 여러분 답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진 방향들 어떻게 하는 것들은 성능 위주, 그치? 그리고 정성적인 답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정량적인 거, 수치로 되는 거, 그치? 그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좋아. 안전성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뭘로 증명할 거야? 수학이 하나 있으면요. 그렇게 안 되지. 능력 단위별로 계산했었을 때 능력 단위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안전도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답변에 대한 이러한 스킬이 좀 더 명료한 걸로. 그러니까 좋아요 이런 말 없잖아. 뭐뭐뭐해서 뭐가 어떻게 좋다 이렇게 잘 얘기해 주는 거. 그런 형태로 조금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쌤 원래 한 30분 하고 짧게 하나 더 해볼까 했는데 목이 갔네. 상태는 더 갔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체력 무리하지 말고 인대 끊어진다. 릴렉스 계속 하면서. 그래서 단기간에 스프링 튀듯이 탁 가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무리가 와서 그 피로도가 쌓인 형태 다시 또 하면 그때는 진짜 야 이제 쉬어. 내가 잘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실패한 친구 엄청 많어. 아깝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몇 점 덜 받아도 된다. 지금 그걸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화이팅. 늘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